아, 네. 혹시 들으시나요? 그 목소리?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 그 오랜만에 발표하는 거가지고 이번에 칸토어의 정리 네, 발표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칸토어의 정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저희 그 교재를 보면은 문제 1에 그러니까 문제 1번이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이란 것과 R이 셀 수 없는 집합이 서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0,1이 셀 수가 없으면은 R도 셀 수가 없고 R이 셀 수가 없으면은 0,1 구간 있죠. 이건 셀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이게 왜 안 내려갈 거야?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그러니까 0,1이 셀 수 없으면은 R이 셀 수 없고 R이 셀 수 없으면 0,1 구간도 셀 수가 없는데 이거 증명을 하려면은 사실 이거 1번은 너무 자명해 보이죠. 당연해 보이죠. 그러니까 얘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이면은 이제 R은 당연히 셀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구간 0,1은 R에 속한 부분 집합이죠. 0,1은. 그러면 이제 이미 어떤 숫자를 고르는 거예요. 숫자를 고를 수가 있죠. 그가 0,1이니까 그 구간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네네. 그래서 그 얘가 이제 x1이니까 r,1에 만약에 그 들어있는 어떤 숫자를 하려면은 x1은 당연히 이제 R에 속하는 그 숫자겠죠. 그러면은 0,1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0,1이란 구간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x1을 어떤 자연수와 대응이 되지 않는 숫자로 넣을 수가 있죠. x1을 어떤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는 숫자로 넣을 수가 있다면은 x1은 0,1에 어떤 그 원소로 들어가니까 x1은 아래 속하는 어떤 그 뭐죠? 원소이고 따라서 x1은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는 수라 가지고 r은 셀 수가 없게 됩니다. 혹시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r이 셀 수가 없다고 할 때 0,1이 셀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헷갈렸는데요.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뭐 어떤 게 헷갈리냐면 이제 r이 만약에 셀 수 없다고 해서 셀 수 없는 어떤 숫자가 0,1이 비껴갈 수가 있잖아요. 비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r은 셀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수와 대응이 되지 않는 어떤 숫자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 숫자를 고르게 그 숫자는 고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K가 있는데 이 K는 셀 수 없는 어떤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는 어떤 숫자인 거죠. 그러면은 K 근처에 구간을 잡는 거예요. K 근처로 그 구간을 잡은 다음에 그 구간과 0,1이라는 구간이 1대1 대응임을 증명하면은 K에 대응되는 어떤 수가 0,1에 존재하게 되겠죠. 0,1에 존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대응되는 그 숫자도 자연수와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1도 셀 수 없는 집합이 되는 거겠죠. 맞겠죠? 약간 잠깐만. 좀 애매한데. 근데 여기서 음. 셀 수 없는 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셀 수 없는 수라는 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집합 이런 말은 하는데 셀 수 없는 수라는 거는 아, 어, 정확히 말하면 네, 그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는 어떤 숫자인 거죠. 어떤 함수가 있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서 어, 자연수에서 그 실수로 가는 어떤 반사함수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매칭이 안 된 수. 네네네. 그런 숫자로 고른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그 그림에서 보면 어떤 K라는 어떤 한 개의 숫자를 예를 들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숫자 K라는 거는 셀 수 있지 않아요? K가 어, 있으면 K는
뭐 그런 게 대응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가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실수하고 자연수는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쭉쭉쭉쭉 해도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남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 남는 거 임의로 하나 고른 건데. 남는 거를 셀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셀 수 없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 셀 수 없는 집합의 원소가 셀 수 없는 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집합을 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자연수에서 어떤 그 집합 셀 수 있는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셀 수 없는 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셀 수 있는 집합, 셀 수 없는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셀 수 없는 수라는 개념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려면 일단 자연수하고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건가 그거부터 뭔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아, 네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셀 수 없는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0,1하고 R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문제 1번을 보이고 계시는 거 맞죠? 네네. 음.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그림만 보면은 이제 셀 수 없는 수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숫자 자체가 숫자 K라는 어떤 특정한 뭐가 하나가 셀 수 없는 수라고 돼버리고 그거 그거가 들어가 있으면 K가 들어가 있는 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이 된다. 이런 느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어. 여기 그림상으로 K는 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K 딱 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집합에 넣었다고 해서 그 넣은 집합이 셀 수 있는 집합이면 셀 수 있는 집합에 K라는 어떤 숫자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셀 수 없는 집합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그런 혹시 느낌이 말 들어요.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네. 아, 혹시 그 셀 수 없다는 게 그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수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 약간 네. 네.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수를 얘기하려면 제 생각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정리 1.6.1을 보일 때 일단 열린 구간 0,1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치 관계를 설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단 셀 수 네네.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1을 어디에다가로 대응을 시키고 2를 어디에다가로 대응시키고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쵸? 책에 네네. 0.A11, 0.A12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네네. 그렇게 대응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잘 고르면은 n에 대응이 안 되는 어떤 자연수 n에도 대응이 안 되는 뭔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귀류법으로 요 그 대응되는 게 대응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아. 수라는 걸 일단 얘기하려면은 여기처럼 어떤 대응을 뭔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n의 자연수 n의 대응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해서 요거는 지금 0,1하고 R하고 동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이라면은 그거에 R이 0,1의 부분 0,1이 R의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이 셀 수 없으면은 R도 셀 수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자명한 것 같고
이제 그 거꾸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R이 셀 수 없는데 네네. 0,1도 셀 수 없는지.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보이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아,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에 근데 지난 시간에 그 홍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증명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요 증명은 이제 좀 새로운 건데 하여튼 저는 셀 수 없는 수라는 게 조금 거기서 좀 헷갈리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네. 어떤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 함수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들을 모아놓으니까는 그게 또 셀 수 없는 어떤 집합이 됐다. 그래서 그 집합이 어디에 예, 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뭐 얘기가 모르겠는데 셀 수 없는 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라는 결국 대응하지 않는 어떤 수인데 함수에서 그 대응하지 않는 수가 몇몇 개 마치 있어가지고 특정이 되면 셀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게 좀 혼란스럽네. 그, 그 대응하지 않는 숫자들이 왜 셀 수가 그거는 또 카운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그림에도 K라고 하는 건 K 하나 딱 이렇게 카운팅 돼 있고. 아,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뭐죠? 대각선 할 때 예. B를 고를 때 그 B도 만약에 안 되잖아, 그게. 그럼 걔도 하나 딱 세면은 결국에 그것도 그럼 셀 수 있는 거니까 실수도 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느낌이 약간. 근데 그거는 약간 논리 전개가 조금 그쵸. 그건 다르긴 논리 전개가 하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그거는 이제 그래서 모순증명법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K가 있으니까 K가 들어가는 집합 셀 수 없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이 돼버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넘어갈까요, 일단? 음, 그 요거는 조금 각자 좀 고민을 해보고, 플렉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R이 셀 수 없는 집합인데, 0,1도 셀 수 없는 집합이 된다. 이쪽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슬랙에서 또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는 걸로 아, 해보시죠. 근데 그 나중에 논리 전개가 여기서 제가 했을 때 얘가 나중에 그 어떤 셀 수 없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실수가 그러니까 뭐죠? 셀 수 없으니까 그 구간은 있을 거잖아요. 셀 수 없는 구간은. 그 셀 수 없는 구간에다가 0,1을 대응을 시키면은 그 이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직선이 있잖아요. 저기 밑에 직선이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0,k-1과 0,k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1대1 대응이니까 셀 수 없는 거하고 셀 수 있는 거하고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해서 셀 수 없는 것끼리 그 뭐죠? 1대1 셀 수 없는 것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결국 셀 수 0,1도 없는 집합과 1대1 대응이 된다. 이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셀 수 그쵸, 없는 그쵸. 수가 있어서 그 수가 들어가는 집합은 집합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되면은 그 셀 수 없는 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서 조금 약간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약간 느낌이 지금 나중에 논리를 봤을 때는 굳이 K를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K 괜히 K 넣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K를 셀 수 없는 수라는 말만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거 빼도 말이 되는 거라면, 네네. K라는 거 밑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라는 거를 잠깐 저걸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네네. 논리 전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K를 많이 없애고,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셀 수 없는 구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구간하고 0,1을 1대1 대응시키면 되는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니까 될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0,1하고 아까 셀 수 없는 집합 어떤 구간이 셀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M하고 M 플러스 1이 셀 수 없는 거라고 할까요, 한번? 근데 M하고 M 플러스 1이 왜 셀 수 없는 집합인지를 또 보여야 돼요. 그럼. 그 실수 집합 자체가 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가요? 그것도 증명이 되나? 네. 그 지금 0,1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네네. 우리가 R 전체는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R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느 만큼이 셀 수 있는 집합인지 셀 수 없는 집합인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M 플러스 1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합이 셀 수 없는 집합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임의로 M하고 N을 잡아도 못하나요, 그게?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일 때는 아까 정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0,1하고 임의의 M,N을 설정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네네. 생기기 때문에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을 때는 네네. M,N이라는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은 돼요. 네네.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 전체 R이라는 집합이 셀 수 없는 거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지만 R의 네네.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이 되고 어느 구간부터가 셀 수 있는 집합이 되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N이라는 그 구간이 셀 수 없는 네네. 집합이라는 거임을 안다면은 그게 네네. 전제가 됐다라면은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네네. M,N이라는 게 어떤 구간이 셀 수 없는 구간인지는 지금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하면은 얘가 그 M,N이라는 임의의 구간이 음, 지금 이 전제가 전체 R이 실수 집합 전체 R이 셀 수 없는 집합인 거지. 그거에 어떤 네네. 부분 집합이 셀 수 없는 집합이 되는지는 그게 전제가 안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걸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것도 모순 아. 증명법을 써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R이 셀 수 없는 집합인데 0,1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모순을 끌어내는 것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음. 그러면 지금 0,1 안에, 0,1 구간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연수하고 1대1로 대응이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거 있다라는 거 지금 책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로 모순이 되니까는 0,1은 셀 수 없는 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가 되려나? 그거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책에 있는 걸 쓰면은, 그러니까 책의 앞에 내용은, 그러니까 아닌가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음. 그 책의 앞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뒤에 이거 다음 뒤가 그거죠. 그러니까 0,1이 진짜 셀 수 없다. 라는 걸 네, 증명을 하는 것 지금 같은데. 문제 1 바로 밑에 있는 그 증명은 그 열린 구간 0,1이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거를 네네.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지금 문제 1 풀 때도 요 증명을 얼핏 비슷하게 좀 사용을 해 먹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안 해봐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네. 모순 증명법으로, 기류법으로, 그 0,R은 네네. 셀 수 없는 집합인데, 0,1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끌어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한번 좀 해보고, 그 해보신 분들이 한번 슬랙에 올려가지고 또 정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 1번 문제 풀다가 이게 아니, 근데 요거, 이 부분은, 요렇게,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되게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대1 대응을 끌어내시려고 한 것도 되게 잘하셨고, 하셨는데, 이 네네. 전제가, R이 전체가 실수 없는 집합이라는 거지, 그 네네. R이라는 실수의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제 생각도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이 되는지, 어디서부터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셀 수 없는 집합인지는 딱 전제에서 지금 그거를 전제로 하고 풀어버리면은 안 될 것 음,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약간 일리가 있는 말씀을 같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그냥 막 잡아도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 그냥 구간 잡아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구간 보면은 잡아서 0,1이라는 그 열린 구간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게 네네. 알겠잖아요. 네네. 알겠잖아요. 근데 0,1하고 실수하고 동치 관계를 보이려고 하니까는 그게 더 좀 복잡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한 음, 거를 증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 생각하는 전제를 이게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해석학을 이걸 공부할 때 좀 중요한 거는 뭐뭐이면 뭐뭐임을 보여라 뭐 이런 거 할 때 이 앞부분에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써가지고 이 결론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아, 없었던 거를 집어넣으면은 뭔가 모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보여야 되는 게 전체 실수가 셀 수 없는 집합인데 네네, 0,1이라는 열린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이 됨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동치 관계니까. 동치 관계를 네네, 보일 때 거꾸로 네네, 해야 되니까. 근데 네네, 전체 R이라는 집합이 셀 수 없는 집합인 건데 네네.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m,n이라는 열린 구간이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거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가정에. 네네. 그러니까 걔는 전제되어 있던 게 아닌데. 그쵸, 그쵸.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구간은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어딘가, 네, 자연스러운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는 알고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약간, 네네. 근데 약간 해석학에서는 그런 게, 약간 네네. 너무 당연한 것도 좀 증명을 해야 돼서 그게 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리지 않는 법을 좀 일깨워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전제 과정이니까 그 실수면은 뭔가 임의의 구간은 당연히 그러니까 뭐죠? 실수가 없다라고 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게 나중에 그런 어떤 당연한 사고 방식이 쌓여가지고 어떤 커다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게 이게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런 뭐죠? 당연한 그거 뭐죠?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인식시켜 주셔가는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죠 이제? 이제 다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정의 그 책에 써 있는 그 정의죠. 그러니까 0,1이 진짜로 셀 수 없다는 거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번 주에 허윤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네 복습 차원에서 네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F는 그러니까 이렇게 0.AM을 M2, M3로 가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셀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1은 여기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Bn을 이제 2하고 3하고 정의를 하는데 2는 이제 A의 n이 2가 아닌 거. 이제 A의 n이 2가 나오면 3이라는 거 나오는데 3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B를 정의할 때 0.B1, B2, B3 하면은 얘네들하고 대응이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순진맥병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 3의 A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죠? 그 슬랙에 올렸던 그 토머스 모 선생님하고 이제 논의했던 것 같은데 이 깐깐이라는 애가 이제 있는데 깐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깐깐이가 유리수도 소수 아니냐 그러면은 유리수도 0.B1, B2를 쓰시니까 유리수도 셀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뭐 이게 증명이 잘못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의 반론은 뭐냐면 그 슬랙에 올렸지만 일단 선생님, 유리수는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 못 봐가지고,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한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깐깐이가 깐깐이 그러니까 유리수도 예에서 0.5 1, 2, 1, 2, 1, 2, 1, 이렇게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리수가 유리수도 이렇게 무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B1, B2, B3 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무한대로. 그럼 유리수도 지금 그럼 A 얘기하는 네네. 거 아니에요? A11, A12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B가 나와요, 갑자기? B는 이제 그 뭐죠?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아닌데 그러니까 깐깐이가 여기에서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깐깐이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왼쪽 그러니까 조금 전으로 돌려보시겠어요? 여기에서 깐깐이가 등장하는 줄이 있나요?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유리수가 0.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A의 1, A 1, 2, A 1, 3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유리수도. 지금 중간에 얘기하시는 거 맞죠? 지금 사실은 어디에 얘기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게 혹시 사실 마우스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네네. 그 이거 네네. 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가 있으면? 저도 근데 이거 저 원래 이거 표기를 하려고 네 태블릿 가져왔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사진 구매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안 넘기는 돼요? 것만 네네 그래가지고 네, 마우스가 있는 다음번에 거 그냥 같아요. 예. 네네 그러면 저 마우스 어딘지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뭐죠? 이게 뭐냐면은 유리수도 이제 무한 소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약간 무리수처럼 그러니까 0.A의 1, A 1, 2, A 1, 3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유리수도 약간 무한 소수니까. 네. 근데 무한 소수니까 이제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B1, B2, B3 의 형태도 무한 소수잖아요. 약간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Bn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0.B1, B2, B3를 정의를 했는데 0.B1, B2, B3 점점점 이가 얘들 무한 소수니까 이제 무한 소수니까 이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뭐 유리수도 마찬가지 논리로 그러니까 유리수도 무한 소수니까 유리수도 마찬가지 논리로 적용하면은 유리수도 셀 수 없는 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약간 증명법을 지금 여기 좀 0하고 그 0에서 1 열린 구간이 셀 수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렇게.
증명했는데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유리수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0에서 1까지 실수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0에서 1까지 사이의 유리수 집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깐깐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유리수 집합도 똑같이 요렇게 그 0, 0, 뭐 A11, A12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소수점 이하의 숫자 어떤 항들이 쭉 나열되는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증명 방법을 써가지고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리수 집합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 집합도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이 얘기죠. 똑같은 증명법을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렇네요. 정말 깐깐하네요. 예, 끝까지 얘기. 예. 그럴 때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죠. 깐깐이답다. 네. 끝까지 깐깐이라고 쓰고 다니잖아요. 막 이게 얼굴 깐깐. 깐깐하다. 네. 예. 저 처음에 진짜 이 문제 듣고 진짜 끝까지 생각했어요. 저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유리수는 순환소수니까 약간 B1, B2, B3하고 좀 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0.1이 0.12, 1이 1이 이렇게 이어지는 애들은 뭔가 0.B1, B2, B3하고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직관적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1이 1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기 Bn을 정했던 것처럼 했을 때 뭔가 그런 유리수는 Bn에 안 속할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약간? 뭔가 반복돼서 이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느낌상.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루트 2를 좀 예를 들면 루트 2 그러니까 무리수를 원래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좀 직관적으로 해서 무리수 같은 애들은 보면은 루트 2만 봤을 때도 순환을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무한 반복되지 않고 그냥 숫자 자체가 랜덤으로 바뀌잖아요. 걔는 이제 약간 랜덤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BN이라는 애는 약간 루트 2 같은 애들 느낌인 것 같고 유리수 같은 애들 그러니까 좀 순환을 하는 애들은 걔는 이제 랜덤으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BN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하다 네네. 저기 유리수는 그 무한 소수라고 해도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순환하는 무한 소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같은 거는 순환하지 않잖아요. 3.14, 1592 막 하면서 어떤 마디를 끊어갖고 순환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리수는 순환 소수인데 아까 말한 그 앞에 페이지에 나온 그 방식대로 여기 맨 밑에 0.B1, B2, B3라는 어떤 숫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순환소수라는 거를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죠. 깐깐이 말대로 하면은 이게 이 방식대로 유리수도 역시 셀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유리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리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리수라고 하려면 순환소수라고 해야 되는데 순환소수라는 걸 보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깐깐이의 그 주장에 좀 반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네. 만약에 순환소수 같으면은 위에 A11, A12처럼 뭐 그런 형태에 속하겠다 그죠? 속할 약간 가능성이 많이 네네. 있을 것 같네요. 느낌은 그렇죠. 네네. 느낌은 그런데 이것도 딱 보이려면 또 어렵긴 네.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 그냥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다. 뭔가 좀 다른 것 네네. 같다. 뭐 그런 좀. 근데 이제 이거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밑에 글씨를 보면은 이디야 선생님 있죠? 이디야 선생님. 이디야 선생님 나오시네요. 아, 네, 제가 밖이라서 아이고 네. 계속 듣고는 있는데 혹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할 게 조금 몇 개 있었는데 혹시 최근 질문이 뭐였어? 선생님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화면 제일 밑에 선생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아, 깐깐이 그래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효 아, 선생님 결론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디야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정말요? 아, 네. 저 고르신 줄 화면에 알고.
일단 빨리 들어가서 접속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 맵 밑에가 선생님, 끊겨서 잘 안 보여요, 저는. 맵 밑에. 저도요. 예. 그게 사실 제가 잘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원래 노트 정리할 때는 원래 그 뭐죠? 이게 한 장 한 장 안 끊기고 연속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냥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말상 바꿔야 되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대하 선생님 뭐라고 하신 거죠? 아니지, 잘 봐. 셀 수 셀 수 없는 집합을 부분 집합을 갖는 이제 셀 수 없는 집합을 이제 부분 집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있으면 셀 수 없는 집합을 부분 집합을 갖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그 집합 셀 수가 없겠죠. 네.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예시를 드는 거예요. 0,1과 q, 그러니까 q가 뭐냐면 여기 유리수죠. 유리수의 교집합을 갖는 이제 그런 논리로 셀 수 없다는 것을 보여도 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도 0,1과 교집합 q 아까 우리가 아까 교집합을 했던 거죠. 그 얘는 이제 유리수 집합에 포함되잖아요. 얘는 네. 그러니까 네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 q가 셀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모순이니까 이제 너가 그러니까 깐깐이가 틀린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슬랙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랙은 이렇게 뭐죠? 반말은 안 했을 거야. 이분은 반말은 안 했고 대충 논리를 이래서 네 저는 이제 그래요? 이거 이해를 전병준 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제가 깐깐이도 잘못 여기에 제가 대해서 할 잘못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위에 뭐랑 모순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벌써 Q는 잊어버렸어요. 셀수 네네 Q는 셀 수 있는 네네 건데 왜 셀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뭐가 셀 수가 없었나 이게?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0,1의 구간 0,1하고 Q의 교집합 얘가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셀 수 논리를 없다고요? 해가지고 얘가요? 얘가? 네 일단 교집합이 셀 수가 없다고 네 하면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얘가 왜 셀 수 없죠? 아, 얘는 아까 일단 우리가 칸토어에 이제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셀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0,1이 교집합 Q가 셀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수일 때, 이때처럼 똑같이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부여해서 그 대각선을 잡고, 0,1이 실 수 없다는 증명과 똑같은 논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논리를 요거는 따라가면. 근데 0,1이라는 오픈셋하고 유리수의 교집합은 0,1이라는 그 구간에 있는 것 중에서 유리수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셀 수 없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셀 수 있다고 아니, 잠시만요. 얘는 Q의 부분 집합인데 Q가 셀 수 있는 집합인데 네, 맞습니다. 0,1하고 Q의 교집합이 셀 수 셀 없는 수 있죠. 집합이 될 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없다는 것과 있는 것이 서로 충돌해서 그래서 그 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설명이 됩니다. 그 실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0,1이 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번호를 그 잡잖아요. 그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새로 잡은 다음에 새로 수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수는 원래 수에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한 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0,1은 셀 수 없다. 이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처음 아, 좀 네. 봐주실 수 있어요? 토마스 모 선생님께서 그 설명 있잖아요. 문제 A는 그 논리를 쓰면 왜 안 되는 거냐. 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근데 답변이다. 그 논리를 써도 돼요. 그 논리를 쓰면 똑같은 이유로, 그 0,1 교집합 유리수 또한 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거.
그 논리를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놀릴 수 없는 이유가 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순환소수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똑같은 논증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합을 부분집합을 예, 같은. 예.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 어디에 출발해서 이렇게 보는지 얘기도 모르겠어요. 뭐 깐깐이의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기 조금, 예, 네. 각자의 다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 뭔가 제가 뭔가 이대 선생님 이제 의대 선생님 의견 그 의견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실험하는데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일단 B번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B번이 뭐냐면은 이제 유명한 문제 있잖아. 0.9 9.9999 뭐 1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있을 때 얘는 이제 하나의 수를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논리 자체가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B번이 이제 깐깐이가 이제. 아까 근데 논리가 이거는 뭐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뭐죠? 그러니까 0.999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데 그럼 1을 그러니까 한 가지 숫자를 여러 가지 다른 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 소수점의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숫자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뭐죠? 그 논리상 그 논리는 이제 하나의 그 숫자 하나의 숫자에다가 하나의 그 뭐죠? 실수를 대응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소수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논리 자체가 아까 그 대각선 논리 자체가 뭔가 이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각선 논리가요. 네네. 왜냐면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하나의 그 숫자도 여러 가지 다른 숫자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반론은 뭐냐면은 진짜로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은 2분의 2과 3분의 3을 계속 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과 대응되는 어떤 숫자가 있다가 치는 거죠. 1과 대응이 되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그 1과 어떤 대응이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1하고 2분의 2가 대응이 안 되고 그 어떤 숫자가 또 3분의 3하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과 어떤 숫자가 대응이 되는데 그 숫자는 2분의 2과 3분의 3이 대응이 안 되니까 1하고 2분의 2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안 되니까 1하고 2분의 2는 같지가 않는 거고 근데 같지가 않게 되면은 1하고 2분의 2가 모순이 되는 거죠. 원래 1하고 2분의 2는 같아야 되는데 따라서 예, 그런 모순이 나오니까 이 논리상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어떤 반론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지 너무 해석하기 너무 엄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사실 무서워. 이거 보면서 왜 이거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겠어요. 뭔가 B번이 약간 억지지 않을까? 그러면 억지 주장이요? 끝까지 약간 억지로 그냥 하는 느낌? 그쵸? 약간 약간 떼쓰는 그런 느낌?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 이게 네, 사실 근데 A번은 진짜 네 뭔가 잘 짚은 것 같은데 B번은 네 토마스 모어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괜히 딴짓 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이제 멱집합 파트로 가겠습니다. 멱집합 파트로 가면은 멱집합은 이제 쉽게 말하면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 A의 어떤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A를 썼을 때 공집합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공집합은 모든 뭐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ABC가 있고 ABAC가 있고 ABAC BC가 있고 ABC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A의 원소 A를 봤을 때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걸 모두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집합은.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이제 문제 5번이 뭐냐면 사실 A번을 없앤 이유가 A번 자체가 아까 PA 나열한 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A번 넘어갔고
A번 풀었고 어차피. 그래서 B번이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n개의 집합 A에 대해서 PA 그러니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의 n제곱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나중에 발표할 때 고쳤을 이거 제가 원래 이거 할 때는 이게 장으로 안 됐고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네 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1, A2, A3가 있다고 했을 때 A1, A2, A3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A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A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A3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 하나니까 고비 법칙 써가지고 그냥 해제곱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A의 n에 대해서도 고비 법칙을 쓰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증명 시도하다가 만 거고요. 이제 증명이 맞는 것 이제 같은데. 나온 그런가요? 맞, 맞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 같은데. 계속 하시죠. 나중에 맞는 말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워낙 해석하기 진짜 엄해가지고 이게 괜히 이게 A n제곱 이거 꼭 똑같이 고비 법칙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증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뭐라고 했죠? 확실한 증명을 봤는데 그 이디아 선생님께서 올렸던 증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증명을 제가 실어놔가지고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이디아 선생님께서 증명하신 건데 N이 두 개일 때는 뭐냐면 그 A의 1, 2, 그 A의 1, A의 2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죠. 나열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4개니까 n이 2개일 때 이렇게 증명됐구나 할 수 있고 이제 n이 이제 n개일 때 성립하다고 하고 그리고 n 플러스 1개에도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학적 기납법이 맞다 하면은 그럼 A가 A1, A2에 AN이 있다고 치고 A 프라임을 정의하는데 A 프라임은 이제 A1에다가 AN까지 쓴 다음에 알파까지 딱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원소를. 그 A 프라임은 A1에다가 AN까지 쓴 다음에 알파 합집합 알파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분리시킬 수 있을까? 선생님 지금 여기 A 프라임이 어디에 있어요? A 프라임은 A 집합 혹시 보이나요? A의 A는 어디에 있죠? A1, A2, AN. 여기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거? 여기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이시죠? A 프라임 네네. 어디? 그 밑에 A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바로 밑줄. 요게 프라임이에요? 아니요, 아, 네, 아니요. 그 네 집합. 네 프라임 맞습니다. A 프라임 요게 맞습니다. 프라임이라고요? 네 동그라미. 프라임 맞아요. 요게 프라임이에요, 요거? 네 동그라미 이게 치신 거, 미아 선생님이. 네 맞아요. 이게 요거? A 프라임 맞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프라임이에요? A1인 줄 알았어요. 예.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짝짝이 그리면서 프라임인 줄 네. 알았어요. 짝짝이 그리면 프라임인 줄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선생님. 조금만 뒤로 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A였는데 A 프라임부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 A 프라임은 A에다가 그러니까 A는 A1부터 AN까지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알파를 추가한 거예요. 그 알파만 추가한 겁니다. A에다가. 여기 이렇게요? 네, 알파를 추가한 거예요. 잠시만요. A가 없어요. 이거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가 굳이 정의 안 돼 있어고 A 프라임에다가 그냥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뭔가 A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혹시 무슨 뭐라 말씀이세요? 추가했- 잠깐만요. A에 하나를 추가시켰다기보다는 A 프라임 자체가 원소 n 플러스 1인 집합을 본 거고 알파를 분리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A가 없어도 A 프라임을 그냥 A는 그냥 원소의 n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 네. 프라임은 그냥 n개가 아니라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나 더한 그 n 플러스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네. 요거요. 네네.
화원? 거기까지는 이해돼. 죄송합니다. 환원을 어떻게 그래서 설명해 주셨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n번째 된다라는 거에서 n 더하기 1이 아니라 n 더하기 1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n 더하기 1일 때가 n으로 된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맥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n개의 그 집합에 대한 거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 2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두 개를 분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두 개를 분리했다고 하면 n개 때 하고 n 플러스 네, 1 n개인 거 하고 하나를 더 추가한 거를 이렇게 합집합으로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알파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밑에 A 프라임은 이제 합집합을 나타내셨죠. A의 n가지 n개의 원소하고 알파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는 그러니까 약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A1, A2, A3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마찬가지 알파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역집합 표현했을 때 그러면은 이 논리를 써가지고 하면은 2의 A 제곱 더하기 2의 A 제곱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뒤에 있는 A 제곱은 알파가 있다. 앞에 있는 2의 A 제곱 알파가 없는 그 뭐죠? 알파가 없는 집합의 역집합 원소의 이렇게 말했겠고 역집합 그 원소들의 어떤 모든 합이 아니라 모든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마치 뒤에 있는 2의 A 제곱은 A가 있는 거 알파가 있는 거를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더하면 되거든요. 합집합이니까. 그러면은 네. 죄송한데 2의 A승이 이게 근데 뭐죠? 저기 2의 A제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2의 N제곱이라고 바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A가 바로 집합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집합이 지수에 가면 이렇게요. 그러면 그 2의 숫줄을 N제 없애고 그냥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의 N제곱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표현하죠? 2의 A에 다시 A 프라임? A 프라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수학적 기납법 했을 때 우리가 이제 n개의 원소들까지 성립했으니까 이제 n 플러스 1개의 원소도 성립을 할까 안 할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 A의 지금 프라임은 이게 네네. A 프라임의 원소 개수를 보시는 개수 거예요? 네네 이렇게? 맞아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부분 집합의 개수. 네, 네 죄송합니다. 부분 집합 개수 맞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근데 네. 그거를 저렇게 표시하나요? 2의 A의 아. 1승이라고 표시하나요? 네, A의 멱집합의 개수를 2의 A제곱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이렇게요? 네네. 멱집합의 개수를 네. 표시하는구나. 나 멱집합을 그러면은 지금 멱집합의 개수니까 카디널리티로 해서 이게 절대값 표시하면은 또 집합의 개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 앞에다가 카디널리티 해가지고 괄호 쳐도 되고 그러면 이제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거나 절대값 이렇게 씌워도 그게 집합의 개수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씌우는 건가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cardinality 하고 위에 카드까지만 쓰면 돼요. CARD까지 쓰고 괄호 쳐가지고 집합 들어가면은 그게 표시였으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CARD 쓰고 괄호해서 집합 하고 집합해서 혹시 잠깐만요. 여기 안 되죠? 이렇게요. 네.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 요소도 이 표기법 네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율법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단상함수 두 개 찾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 B, C 했을 때 FA의 PC A로 가는 그러니까 그냥 집합에서 멱집합 개의 멱집합으로 가는 단상함수 두 개 찾아라는 건데 찾으면 그냥 예시를 드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FA는 BC, FB는 AC, FC는 AB, FA는 집합 B, FB는 C, FC는 A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예시로 쓴 겁니다. 이게 10번이 10번 또 약간 무서운데 이거. 근데 이게 네네. 저 아, 아까 책을 읽긴 읽었는데 네네. F가 A에서 A의 파워셋으로 멱집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부분집합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밑에 들어주셨는데 FA는 BC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BC의 부분집합 중에서 BC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네, 원소 A, B, C가 그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로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집합 BC라는 게 A, B, C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니까.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 앞에 F of A에 A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무거나 A에서 멱집합으로의 함수잖아요. 아, A에서니까. 근데 A의 원소가 A, B, C가 있으니까 그 X, 우리가 생각하는 FX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 A, B, C 세 개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A가 정의역인 거죠. 대문자 A 집합이. 그쵸? 정의역의 원소 중에 하나가 A, 소문자 A, B, C 이렇게 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사 함수 여기서 약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떨리네. 그 1번 그 약간 1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1번에 그 BC 그러니까 FA는 BC로 갔을 때 A라는 집합은 이제 A라는 원소는 BC에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AC도 B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AB도 마찬가지로 FC가 AB라고 했을 때 얘 C가 안 들어갔으니까 약간 이런 그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면 A가 남고 B가 남고 C가 남으니까 A, B, C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대응이 되면은 약간 대응 게 그러니까 정의역의 어떤 원소가 대응이 됐을 때 뭔가 한두 개를 빠뜨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 이거는요, A에서 네네. 멱집합으로의 함수인데, 네네. 멱집합을 쭉 네네. 나열을 해보면은, 지금 네네. A번 같은 거 생각해보면요, 멱집합이 네네. 개수가 2의 세제곱이잖아요. 네네. 공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소가 8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3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전사함수라는 건 뭐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정의역의 개수하고 그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네네. 근데 정의역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되고 네네. 공역의 개수가 8개나 되기 때문에 전사함수가 안 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남는다라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저런 식으로 네네. 남는 게 아니라 그 네네. 3개가 하나씩 하나씩 대응이 되면은 5개의 그 멱집합에 음. 해당하는 부분에서 5개의 네네. 원소는 그 대응되는 정의역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집합 A보다 그
멱집합 집합에 A가 크기가 큰 거죠. 여기는 이제 유한 집합을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네네네. 그 이해됩니다. 공역이 더 집합이 더 크면은 그 네네. 전사함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역이 더 크면은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걔에 대응되는 어떤 정의역이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응될 숫자가 그렇죠.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 정의역이 만약에 더 많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는 전사는 만들 수 있겠죠. 정의역이 더 많아 버리면 정의역이 더 많아버리면 네네네. 숫자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나중에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네 좀 뭐라 그러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네네네. 이해했어요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그 집합 칸토의 정의가 뭐냐면은 집합 A에 대해서 전사함수 그러니까 전사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PA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네. PA가 훨씬 더 크다는 건데 증명을 하면은 어 F의 A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순 증명법으로 증명하거든요. A에서 PA로 가는 그러니까 원래 집합에서 그냥 걔 역집합 가는 전사함수라고 했으면은 전사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표현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공역하고 치역을 보면 치역은 이제 A1이 대응되는 그러니까 치역은 치역은 이제 치역을 나타내는 숫자는 뭐냐면은 멱집합이니까 멱집합은 뭐냐면은 아까 그 A의 그 모든 부무집합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치역이란 거는 어떤 치역이 있으면은 그 치역에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는 A의 그러니까 그 원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표현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F의 A1도 F의 A1도 부분집합, F의 A2도 부분집합, F의 A3도 부분집합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멱집합니까? 멱집합이 원소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A의 어떤 부분집합은 FA로 표현을 못한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B라는 어떤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B는 뭐냐면 어떤 집합 A에 들어가는 어떤 집합인 어떤 원소인데 그 원소는 이 치역에 속하지 않 치역에 속한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FA는 부무집합이니까 FA도 집합이잖아. FA는 집합이니까 그 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그 원소를 네, 쓴 거죠. B가 그 원소를 가지는 거죠. B가 그 문제 7번이 뭐냐면은 문제 6번에서 나온 규칙에 따라 집합 B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합 B로 만들 때 그냥 이거 쓴 거죠. 그러니까 ABC가 있고 아까 전에 했던 거 BC 이게 했던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FA는 BC, FB는 AC, FC는 AP 이렇게 아까 했던 건데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면은 B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FA가 BC잖아요. BC는 이제 A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B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B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를 쓰고 마찬가지로 B도 FB도 B는 AC에 안 들어가죠. AC에 안 들어가니까 B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이제 소문자 B를 원소로 가지는 거죠. 소문자 B를 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FC도 AB가 되는 거죠. AB가 되면은 AB는 C를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가 C를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B는 ABC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마찬가지 모순증명법을 했다 했으니까 A에다가 그 A의 멱집합이 전사함수라고 가정했으므로 그 이미 어떤 A 프라임을 뽑아도 B는 이제 F의 A 프라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전사함수이기 때문에 그 PA는 그 PA라는 멱집합은 알죠? F죠. F라는 어떤 그 함수는 예,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B도 마찬가지로 멱집합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B는 F 프라임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8번이 뭐냐면은 진짜로 해보자는 거죠. A 프라임이 B의 원소인 경우에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어차피 B는 아까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는 A 프라임이 B라고 하자. A 프라임 B. 야, 그러면은 A 프라임은 F B의 정의에서 F 그러니까 F 프라임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원소가 아닌데 B는 F 프라임 A라고 쓰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B하고 F 프라임 A하고 똑같은데 A 프라임은 F 프라임이 F의 A 프라임이 원소가 아니니까 A 프라임은 F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거 모순이 되는 거죠. B는 분명히 F 프라임 A 프라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죠. 혹시 이거 논리상 이해? 감사합니다. 굉장히 떨려가지고 이것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혹시 어디 처음부터 설명드릴까요? 혹시? 어,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여기부터요. 네네네. B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B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게 그대로죠. 만약에 FA는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이면 집합이잖아요.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 있을 건데 그 집합이 정의역의 어떤 치역에 그러니까 FA에 대응되는 A가 있을 거잖아요. 그 A는 그 집합 속속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정의역의 그 원소를 B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가지고 문제 7번의 예시를 보면은 문제 7번의 예시 혹시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B가 이렇게 됐을 때, 네네. A 프라임 그러면 그걸 여기서 A 프라임은 뭔가요? A 프라임은 그냥 뭐예요? 이게 뭐죠? A 프라임 이거는 뭐죠? 네, A 프라임은 B의 A의 원소. 이거예요, 이거? 아, A의 원소죠. 네. 전사함수라는 가정 때문에 저거 쓰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죠? F가 A에서 역함수로의 전사함수. 화살표 가운데는. 이거 역함수예요? 아니요. 그 화살표. A에서 역함수로의 함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네. 화살표. 이게 전사함수라고 가정했으므로 A 프라임도 그러니까 전사함수면 역함수에 있는 B라는 집합이 예, A에 있는 원소에 대응하는 게 있다가 전사함수잖아요. 예. 그 전사함수라는 정의에 따라서 저런 A'이라는 원소가 B는 FA' 되는 그런 존재한다라는 거를 쓰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전사함수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지금. 뒤에서.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B가 F of A 프라임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가 나와서 이거이기 때문인가요? 근데 앞에서 B라는 거를 어떻게 뒀는지를 한번 다시 봐보면은 그 A의 원소들이기는 하는데 A가 FA의 원소가 아닌 애들로 B라는 집합을 구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B가 FA'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더라? 잠깐만요. 근데 A'이 FA'의 원소는 안 돼야 되거든요. B를 저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원소들은 네, A의 원소 중에서 그 FA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 어디냐? 그죠? B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A들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프라임이 F 프라임 A가 아니어야 되는데 네, 얘는 그렇다고 하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 프라임 B일 때도 똑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B는 A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A 프라임은 그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B의 어떤 A 프라임 B의 어떤 원소가 아니냐고 했으니까 그러면 A 프라임은 F 프라임 A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A 프라임 F의 A 프라임 표현 그 뭐죠? 원소로 들어가는데 근데 B는 F의 A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A 프라임은 B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가정이 뭐냐면은 A 프라임 B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모순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 다 모순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B는 F의 A 프라임이라는 게 틀렸으니까 모순으로 인해서 그냥 네 얘는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더 그러니까 PA가 벽지폐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만 봤을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거든. 저도 너무 어렵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게임 끝이냐 생각했는데 용사의 검 들고서 그 드래곤이 나온 거죠. 드래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드래곤이 나온 게 드래곤 뭐냐면은 피에 그러니까 멱집합 그러니까 자연수의 멱집합이 아까 그게 뭐죠? 그 1대1 대응이 된다. 그 기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 드래곤이. 와, 저 이거 보고서 이게 처음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 이거 나보고 이걸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저거 쓰러트리라고 하는 거. 저 진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이 드래곤이었어. 저한테 얘는 드래곤이었어 거의. 그래서 얘는 제가 시도조차 제대로 못했고 결국에 이제 토마스 모어 선생님께서 올리신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9번까지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문제 9번은 꼭 한번 올리고 싶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Pn이 R과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저는 절망해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하니까 유튜브 요정이 나온 거죠. 유튜브 요정. 그 토마스 몬스께서 올리신 그 영상이 제가 이제 말한 유튜브 요정입니다. 포기하지 마.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증명은 안 했는데 증명은 안 했지만 그냥 이거는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0,1 닫힌 구간 0,1이 R과 1대1 대응이다. 이거는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0과 1 사이에 닫힌 구간이니까 0과 1 사이에 이게 쓸 수가 있죠. 그죠? 0.A1, A2, S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두 요정이 또 나와가지고 X는 0,1라는 구간에 그 뭐죠? 원소라고 한다면은 0과 1 사이에 X가 존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X는 0.A1, A2, S를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거죠. 안 배웠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나요? 배웠나요? 그 국수 표현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배웠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게 그냥 그 0에서 1 사이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이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예. 네네네.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저런 꼴이 되는데 우리 십진수도 사실은 여기 10의 n승으로 하면 똑같이 되거든요. 십진수도 네네. 요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발한 게 이제 그걸 이진수로 바꿔갖고 네, 그 함수가 네네네. 하는데 어떤 실수하고 어떤 그 실수를 이진수로 바꾼 거 사이에는 역시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바꾸면 여기 시그마 옆에 이 형태가 된다고요? AN 네네, 예. 걸 예. 그래서 지금 여기 A1, A2, A3는
0이거나 1이거나 예, 그 둘 중에 하나인 숫자들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A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2의 n제곱분의 A의 죄송합니다. 이거 A의 N인데 아래에 N이 아래. 붙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제가 아래 죄송합니다. 첨자를 써야 돼요. 네, 아래 첨자입니다. 아, 어떻게요? 아,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예, 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토마스 먼 선생님처럼 저는 우리 고민 좀 했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문제 풀면서. 근데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런 감흥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함수를 정의를 해요. 함수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F가 그러니까 뒤에서 F가 나오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구간에서 역집하러 가는 건데 일단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0.101이라고 했었을 때 얘를 어떻게 규칙을 쓰냐면은 13인데 이게 왜 13이 나오냐면은 소수 첫째 자리 보이시죠? F 0.10이라 했을 때 소수 첫째 자리 보이시죠? 얘를 이제 1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1이 보이시죠? 그 함수값. 이게 말고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 네네 여기 1이 있잖아요. 그 1이 뭐냐면은 소수 첫 번째 자리 1이 있다 해가지고 딱 1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자리는 0이죠. 셋째 자리가 또 1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에 1이 있으니까 그 자릿수를 쓴 거예요. 3이 그 자릿수입니다. 소수 세 번째 자리에 1이 있으니까 3이라고 쓴 거예요. 셋째 자리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 함수를. 네네. 맞겠죠 아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0.0인데 0은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냅두고 없애고 그냥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에 또 1이 있으니까 둘째 자리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 자릿수 해가지고 2라고 쓴 거예요. 2. 소수 둘째 자리니까 2라고 쓴 거고 셋째 자리 0이니까 냅두고 넷째 자리에 또 1이 있잖아요. 그 넷째 자리를 쓰는 거예요. 완전 오른쪽에. 네, 그 규칙입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네. 아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 이게 이제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0,1을 피해 들어갔으니까 아까 규칙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fx는 n이라고 쓸 수 있는데 an이 1일 때 그 n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릿수 쓴 거죠. 자릿수 쓴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f에다가 g를 이제 합성하고 g하고 f를 합성하는 그 항등함 그리고 얘들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g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g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반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가지고 자연수의 역집합에다가 네 구간 닫힌 구간 0,1로 가는 그런 g를 만들어야 돼.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게 만든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0.1, 0.2, 0.a의 1, a2, a3 점수로 가는 게 이게 아까 우리 했던 거. 이 형태가 0,1을 나타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a는 이제 pn의 그러니까 자연수의 역집합의 어떤 원소인 거죠. 그다음에 GA를 정의하는데 이거 저거 잘라지네요. GA가 이거 0.A1, A2. 갑자기 나타났어요? A가 자연수 역집합의 원소라는 게 A가 어디에 있었어요? A가 A는 이제 네 얘는 그냥 이미 자연수의 역집합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F를 예를 들면 F는 1하고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네 이런 겁니다. 뒤에 뭐냐면은 이게 A가 부분집합 1,2였을 때는 아까 우리가 F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어디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맨 위에 그러니까 G에 네 맞아요. 여기. 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네네. 네네.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규칙대로 1이네. 1이면은 소수 첫 번째 자리에 1이 있겠네. 그 1이 쓰는 거고 소수 두 번째 자리에도 2가 있네. 옆에 2가 있으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도 1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1하고 5도 이렇게 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G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얘를 이렇게 들면 어려운데 예시를 들면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은 A의 A0.A1, A2, A3는 에서 그러니까 A의 1, A의 2, A3는 죄송합니다. 계속 많이 꼬이네 지금. A의 1을 봤을 때 0 또는 1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G하고 F의 그 규칙을 보면은 그렇죠? A의 1은 1 또는 0 들어갈 거고 A의 2도 1 또는 0 들어갈 거고 A의 3도 1 또는 0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그 F하고 G의 규칙이 F의 규칙과 G의 규칙이 정확히 반대였잖아요. 반대였으니까 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 나오고 반대로 합성시켜도 합등함수 나오니까 똑같은 함등함수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버트 선생님 봤던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이진수를 끌고 와야지 이렇게 좀 증명이 쉽게 되는 면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으로 이진수를 들여오지 않으면은 이진수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F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좀 간단하게 해서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네, 그렇죠. 일단 제 궁금증은 처음에 그 증명을 보기 전에는 그게 두 방향이 있잖아요. F를 정의하고 G를 정의하잖아요. 근데 저는 F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쪽은 알고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그 삼진수를 잡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진수는 0, 1, 2니까 결국 3의 n승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수의 집합은, 기수는 3의 n승이 된다. 기수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삼진수, 사진수, 오진수, 어떤 진수를 잡아도 그렇게 되는데, 저기서 지금 증명을 보니까 F도 정의를 저렇게 했고, G를 저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항등함수로 만들어 버리니까 약간 결국은 2의 n승밖에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고,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삼진수를 생각하면 저런 함수를 아마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왜냐면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이진수를 할 때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네, 일단 이진수로는 가능하고 삼진수로는 그게 저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 1이 있느냐 없느냐를 포착한 거잖아요. 약간. 근데 만약에 2 같은 게 있으면 0, 1, 2가 있으면 그럼 2는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 달리 약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F나 G 중 하나는 잡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 그 반대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2의 멱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2의 자연수 기수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쪽 방향은 사실 예전에 저는 그 괴델인가요?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할 때 그 관심 있어가지고 알게 된 그 증명 방식인데 한쪽 방향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고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여기 그 이진수 꼴을 보면 분모에 2의 n승이 들어가는데 혹시 나는 그게 그 멱집합 유한집합일 때 n개의 집합일 때는 2의 n승이잖아. 그래서 비슷한 게 있어갖고 뭐 비슷한 게 있어서 뭐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비슷할 뿐이겠죠. 음. 저는 좀 잘 못 따라가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막 이진수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책에서 증명을 하라고 하는 건 이거인 거잖아요. 자연수의 멱집합하고 음. 그러니까 실수하고 1대1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막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증명해요? 그러니까 증명한 스토리가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음. 되지? 좀 서머리를 좀 누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뭘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증명한 건가요? 저 못 따라가가지고. 우선 제 생각에는 이 증명을 이해하려면 그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정역과 공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역의 원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역의 원소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1대1로.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매칭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함수를 정의를 하는가. 만약에 단수 함수를 정의했으면 그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그 공역 안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전사 함수를 정의했다면 그 공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어떻게 그 정역으로부터
대응이 되는지. 그래서 함수를 볼 때 약간 정역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자연수의 부분집합들인 집합은 그 원소가 약간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증명을 잘 보면 뭐 좀 G 같은 경우는 뭐 1, 2,5 아무렇게나 잡아와도 그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함수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5, 6, 11이다. 그러면 얘는 어떤 수인가를 봤을 때 그 매칭이 잘 되죠.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수에서 뭐 1, 뭘 갖고 왔다고요? 네, 지금 저 G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로 든 게 1,2를 보낸 거잖아요. 그 아, G에 이거요? 의해서.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여가지고 위에 있는 예, 걸 예, 예,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부분집합에는 뭐 개수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부분집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들을 모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2, 4, 6, 8, 10. 그러면 이거는 얘들은 자연수에서 가져온 애들이고 네, 얘를 실수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아, 자연수의 그 부분 집합들인 네, 거죠. 네. 네. 부분 집합. 그죠. 부분 그래서 집합 때. 무한집합이어도 상관이 예. 없는 거죠. 왜 예. 2, 4, 6, 8 이런 식이라면 01, 예. 01, 0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2, 그렇죠. 4, 6 예. 가지고 이러면. 예. 네. 홀수면은 1010, 0.101010 네.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니까 그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딱 다 매칭이 네. 되니까. 근데 약간, 음. 근데 자연수의 약간 배수 같은 경우는 다 순환소수가 나오겠지만 사실 패턴이 없게 그 부분집합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1, 4, 6, 뭐 11 아무렇게나 사실 소수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으로. 근데 그거는 아마 패턴이 없지 않을까요? 그에 대응되는 수는. 그러면 요거는 원투원을 보여준 거고 온투는 어떻게 보여줬나요? 그러면? 반대를 잡아서 그 반대 상황에서의 그 얘를 원투원을 잡아서 잡은 것 이쪽. 같다는. 역함수를 찾는 거예요. 역함수. 이제 이해가 됐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딱 해보면 되게 막상 해보면 간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진법은 왜 잡은 거죠? 이거 이렇게 표현하려고 잡은 건가요, 이거? 일단 실제로 그 자연수의, 그러니까 이의 자연수 기수의 그게 실수의 기수와 실제로 같으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삼진수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실수의 기수가 저렇다고 지금 증명을 한 거니까. 뭐 삼진수를 잡으려고 하면 아마 한쪽 함수는 아마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단사함수를 잘 잡을까 생각을 해봐도 아마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진법을 잡은 게 10,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네, 그런 건가요? 네, 1하고 0으로 표현을 하려고 이진법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실수 기수는 그 0,1 기수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0,1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이진법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그 숫자가 변환된 거지 어쨌든 똑같은 수니까 그 변환된 수와 그 자연수 2의 그 n승 2의 그 자연수 기수승 개수만큼 그 매칭이 된다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선생님 0하고 1 사이의 기수랑 R. 실수의 네. 카디넬리티랑 똑같다고요? 네, 그게 네, 바이젝션이 똑같아요. 존재하니까 예. 탄젠트 이게요? 함수를. 이게 네, 똑같아요? 네, 왜냐면 원투원 온투기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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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원투원 온투를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신 그 것 같아요. 슬랙에서 그 탄젠트 함수를 잡으셔가지고 그 탄젠트 함수 아시나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게 근데 뭐 이거는 0,1하고 열린 아, 구간하고 이제 R이 그려 같다는 거는 오늘도 이미 증명이 들어왔고, 그 전에 허윤 선생님도 보여주셨어요. 그 네. 대각선 논법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임의의
임의의 A, B하고 그 R하고도 역시 네네, 그쵸. 그 다 동치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다 정해도. 그게 이제 탄젠트 함수로 해보면 다 되거든요. 전단 함수를 그림으로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이 슬랙에 올라와 있어요? 탄젠트 함수요? 네. 음. 아, 이 cardinality는 좀 그러니까 사람을 당황하게 서민 하네요. 선생님 이거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도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대충? 어차피 여기 단원 끝나면은 음. 수열 급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수열에서는 요 카디널리티 관련된 거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모르면 뒤에 가는데 어렵거나 꼭 그런 건 네, 아닌 뭐 거죠? 여기서 아마 끝나고 또 이렇게 수열 음. 관련된 것도 따르게 가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뭐 연결은 되겠지만 2단원 할 때 직접적으로 이거 음. 모르면은 절대 못해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거는 여기까지 일단은 좀 놓고 2단원 거는 다시 2단원으로 예. 다시 하셔도 근데 그 무난하실 것 진짜 같아요. 이게 막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셀 수 없는 집합인 R보다 더 기수가 큰 집합이 있는지. 네, 그게 연속체 음. 가설이라는 그러니까 거. 그런 거는 그런 걸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는 도대체 아마 더 이건 뭐 해석학이랑 관련이 있는 건 음. 앞에서 했던 그 상한 하한 그 음.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떤 책에서는 해석하게 안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예. 나왔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집합론 이쪽으로 해서 더 다루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네. 이해가 다 안 가셔도 뒤에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녹화는 이제 네. 끝낼까? 혹시 하시는 말씀 다른 분? 이거 어디 갔지? 기록 중지할게요.